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자, 한 주가 또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제 달려줬으면 좋겠고, 8월 한화 이글스의 승패를 한번 살펴보면 14승 10패. 굉장히 잘했죠. 남은 경기가 22경기이기 때문에 한화 이글스가 8월 정도의 승률, 즉 한 13승 9패에서 14승 8패 정도를 기록을 해주면 사실 5위권 추격도 불가능은 아니다. 물론 이 승률을 다시 한번 기록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긴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8월에 첫 20경기에서 13승 7패였습니다. 승률로 이야기를 하면 6할 5푼의 승률이었죠.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상승세였지만 이후에 지난주였죠. 균열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당장 지난주 중심 타선의 극심한 침체가 큰 원인이 되었는데요. 한 명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시환 선수죠. 8월에 타율이 3할, OPS가 0.909, 홈런도 5개, 나쁘지 않았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너무 부진했습니다. 지난주 13타수 2안타, 타율이 1할 5푼 4리였죠. 노시환의 이번 시즌은 표면적으로는 24개 홈런을 이제 기록을 하고도 있고 뭐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기복이 너무 심하다. 좋을 때의 노시환과 안 좋을 때의 노시환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사실 이번 시즌을 시작함에 있어서 노시환 선수를 어느 정도 상수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몸 상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노시환 선수는 팀의 중심이기 때문에 부진의 원인을 찾고 이야기하는 건 핑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한화 이글스는 젊은 4번 타자 3루수 이 노시환 선수가 살아나 줘야 한다. 지난 시즌 MVP급 활약을 했던 노시환 선수에 비해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남은 20경기 남짓에서 노시환 선수가 지난 시즌 같은 퍼포먼스를 조금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성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한화 이글스의 8월 초반 상승세는 최은성 선수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8월에 타율이 무려 3할 4푼 7리였고요. OPS는 1.105. 리그 전체를 봐도 거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홈런도 6개나 때려냈고요. 하지만 지난주 4경기에서 부상 복귀하자마자 경기에 투입이 됐는데 11타수 2안타 1할 8푼에 머무르면서 아프다 돌아오더니 다시금 전반기에 최은성이 돌아온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최은성 선수가 후반기에 날아다니고는 있는데 이번 시즌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남은 22경기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기 최은성이 정말 말아먹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로 후반기에 최은성의 상승세 그로 인해서 한화 이글스가 또 긴 연승을 또 달릴 수가 있었고요. 전반기에 최은성 선수가 돌아온다면 바닷가 이제 입수하는 거고요. 다시 후반기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로 화라선 같은 한화 이글스의 중심 타선이 복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 최은성 선수야말로 기복의 화신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남은 22경기에서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안치홍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줬습니다. 안치홍 선수 사실 분위기 좋았을 때 안치홍 선수가 말소가 되었던 건 제가 생각할 땐 하나 이글스에게 정말 큰 타격이었어요. 그때 선수들의 과부하가 걸렸다. 안치홍 선수가 말소돼 있을 때 우리 팀의 승률 자체는 나쁘지 않았죠. 뭐 스윕을 2번이나 달성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황영묵 선수가 계속 2루수로 출전을 하게 됐고 안치홍 선수가 타격에서 보여주는 부분도 중요했지만 결국 하나 이글스가 8월에 잘 나갈 때 안치홍 선수가 계속해서 2루 수비를 맡아주면서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안치홍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복귀한 이후에도 지명타자 스팟을 차지하게 되면서 황영묵 선수가 계속해서 2루수로 출전을 해야 됐고 휴식의 기회를 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아쉬움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페라자가 좌익수로 나오게 되고 외야 수비 쪽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8월에 안치홍 선수는 타율은 2할 8푼 8리, OPS는 0.791, 홈런도 2개를 기록을 해줬는데 지난주에 복귀한 이후에 13타수 4안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명타자로 나왔기 때문에 이 장타가 없는 안치홍 선수를 계속해서 이제 지명타자로 써야 된다라는 부분은 하나 이글스의 공격 생산력 지표에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지금 이틀 쉬었던 안치홍 선수가 2루수로 나와줄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지명타자로밖에 나올 수 없느냐는 사실 남은 하나 이글스의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가름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라자 선수 8월에 타율은 2할 6푼 4리, OPS는 0.807. 지난주에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 중심 타선에서 홀로 조금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타수에 5안타를 기록을 했고요. 나름 출루도 많이 해주고 있고 수비 출전도 늘어나면서 열심히는 해주고 있다. 물론 지금 뭐 타 팀의 외국인 선수들 뭐 로하스나 오스틴이나 레이에스에 비교하면 아쉬운 건 맞는데 지금 뭐 그 선수들과 비교해봤자 뭐 없던 능력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일단 최근에 타격감만 유지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재계약 이야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시즌이 끝나고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페라자의 궁극적인 문제는 풀타임 외야 수비를 해줄 수 있느냐가 문제다. 결국 이 선수가 수비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물론 공격에서는 이 선수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KBO 리그를 경험을 해봤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사실 뭐 재계약 생각할 때가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즌에 좋은 성과를 거둬줘야 하고 이 부분 현장에서 좀 잘 판단해 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의 이 외국인 선수 선발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은 낮아진 것이 사실이니까 말이죠. 자, 김태현 선수 이야기를 또 해봐야겠어요. 너무 무너져 있는 8월의 김태현입니다. 팀 내에서 최고의 OPS를 기록해 주었던 김태현 선수인데 결국은 지난주에 3할 타율도 깨져버렸습니다. 나름 자리를 지켜주었던 우익수 자리에서도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체력적으로 진짜 부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8월 한 달 동안 타율이 2할 6푼 4리, OPS도 0.6대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이번 시즌 사실 최은성, 노시환 다 죽쓰고 있을 때 혼자 타선에서 버텨준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수들 받는 연봉에 비해서 태현 선수는 정말 잘해주고 있는 선수였고 이 선수는 포지션도 그렇고 타순도 그렇고 항상 양보를 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못하고 있다고 뭐 쓴소리를 하고 뭐 욕하기는 힘들지만 본인이 이번 시즌 앞두고 워낙 준비를 열심히 했었고요. 결실을 어느 정도 맺어준 시즌이기 때문에 팀으로도 개인으로도 9월 이제 선선해진 날씨 속에 꼭 3할 다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타율 3할을 맞춘다는 건 9월에 3할 이상의 타율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팀에게도 엄청난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김태현 선수가 좋은 시즌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지금 하나이글스는 장진혁이나 이도윤이나 황영목 같은 하위 타선들은 다른 팀의 하위 타선들과 비교를 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라자, 노시환, 최은성, 안치용, 김태현 이 중심 타선의 기복이 이번 시즌 팀의 상승세와 하락세를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남은 9월 이 선수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팀의 이 시즌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선수들이 잘 쳤을 때 정말 신나는 야구를 또 했었거든요. 이 선수들이 다운이 되면 그야말로 변비 야구가 시작이 됐었고요. 병살타를 우수히도 양산해냈던 지난주를 기억을 해보면 말이죠. 다시금 승부가 시작됩니다. 이 중심 타선의 선수들 5명의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